안녕하세요. 마인드샷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카드만 써도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정부 지원 소식이 있어서요.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 이름이 상생 페이백이라고 하던데 전문가님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상생 페이백은요, 정부,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민생회복 지원 방안 중 하나입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좀 늘리고 특히 이제 동네 가게 같은 소상공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매달 평균적으로 쓰셨던 카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있겠죠. 그거보다 올해 2025년 9월, 10월, 11월 이 석 달 동안 카드를 더 많이 쓰셨다면 그 늘어난 소비 금액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그만큼 일부를 돌려준다. 이거 상당히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혜택은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격 조건 같은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하시는 분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반드시 2024년 작년에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아, 작년 기록이 필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2025년에 처음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작년 사용액하고 비교할 기준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회사 경비로 쓰는 법인카드 있죠? 그건 안 되고요. 가족카드는 그 카드에 이름이 적힌 명의자, 그분의 사용 실적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작년에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쓴 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아까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계산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올해 2025년 9월, 10월, 11월 이 석 달 동안 매달 쓰신 카드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작년 2024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많아야 해요. 그 차액 있죠? 더 많이 쓴 금액. 네, 그 차액이요? 네, 그 차액의 20%를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달에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원까지예요. 아, 한 달에 10만 원 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다 합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30만 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더 쉬우실 거예요. 만약 작년에 카드로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쓰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올해 9월에 12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작년 평균보다 20만 원을 더 쓰신 거죠. 그쵸, 20만 원 더 썼네요. 이 늘어난 금액 20만 원의 20% 계산하면 4만 원이 나옵니다. 이 4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만약 9월에 160만 원을 쓰셨다. 그러면 작년 평균 100만 원보다 60만 원을 더 쓰신 거잖아요. 네, 60만 원이나 더 썼네요. 자, 그러면 60만 원의 20%는 12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최대 환급 한도가 얼마라고 했죠? 10만 원이요. 맞습니다. 10만 원이기 때문에 12만 원이 아니라 최대 금액인 10만 원만 돌려받게 되시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늘어난 금액의 20%를 받지만 한 달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그래서 석 달 합쳐 최대 30만 원? 네, 이제 계산 방식은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카드를 써야 이게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뭐 결제 방식에 따라서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액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결제하시죠?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간편 결제, 이것도 결국엔 등록된 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 실적에 포함됩니다. 아, 스마트폰 결제도 되는군요.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금 결제나 은행 계좌에서 바로 돈이 나가는 계좌 이체는 당연히 안 되고요.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금액도 실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있죠? 쿠팡이나 G마켓 같은 곳에서 결제하는 거. 네, 온라인 쇼핑 자주 하죠. 네, 이런 온라인 결제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앱에서 미리 결제하는 것, 이것도 대부분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배달 음식을 받고 나서 배달원 분께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건 간혹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거 쓰실 때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충전해둔 돈, 그 페이머니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도 실적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앱 선결제, 페이머니는 안 된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카드를 어디서 사용해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 가게에서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사용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의 원래 취지가 동네 상권,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거든요. 아, 소상공인 지원 목적? 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는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가게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나 슈퍼마켓, 식당, 커피숍, 미용실, 동네 의원이나 약국, 아이들 다니는 학원 같은 곳들, 이런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나 이디야 커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에도요, 그 가게 주인이 소상공인이라면 실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라면 제외됩니다. 아,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될 수도 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곳들이 있는데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아주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또 신세계나 롯데아울렛 같은 교외형 아울렛, 면세점, 이런 것들은 전부 실적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몰도 안 되고요. 롯데슈퍼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 소위 SSM이라고 하죠. 이것도 안 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기업형 슈퍼는 안 된다. 네,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면 주문 받는 기계, 키오스크나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직접 주문하고 바로 결제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네, 이런 방식, 그러니까 결제 대행사, 피지사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 이루어지는 결제는 실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분께 직접 카드를 주고 결제하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아,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아주 큰 병원들 있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인데 여기서 사용한 금액도 제외됩니다. 동네 의원은 되고요. 와, 생각보다 안 되는 곳도 많고 결제 방식까지 신경 써야 하는군요.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결제 방식까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생 페이백, 이렇게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상생 페이백이라고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서요. 이걸 막기 위해서 본인 태어나신 해에 끝자리 숫자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요일제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부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신 분, 화요일에는 2 또는 7이신 분,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요. 본인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미리 확인해야겠네요. 혹시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가까운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시면 신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은행 같은 주요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본인의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뒤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받을 곳도 있고 은행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군요. 작년 사용액도 나중에 확인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해서 받게 되는 환급금은 언제쯤, 또 어떤 형태로 받게 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환급금은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은 아니고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아, 온누리 상품권이군요. 디지털 방식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달 다른데요. 9월 사용 실적에 대한 환급금은 10월 15일부터,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부터, 그리고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부터 순서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온누리 앱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 약 13만 개 정도 되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요. 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니까 꽤 넉넉한 편입니다. 5년이면 충분하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또 있나요? 네. 상생 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되는 가게에서 누적으로 5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상생 소비 복권이라는 이벤트에 응모가 됩니다.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각 2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님 설명 들으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게와 제외되는 결제 방식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신청 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기요금 납부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완벽 정리라는 주제로 더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